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달라진 출근길 회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한 가지를 꼽는다면 아마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일 겁니다. 용산시를 열고 역사상 첫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면서 취임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총 38번의 약식 회견에 나섰는데요.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즉석에서 묻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파격적인 소통 방식에 국민과 언론의 호응이 컸지만요. 때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표현 때문에 논란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서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대신 메시를 전하는 방식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모습입니다. 첫 변화는 이달 8일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부터였습니다.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기 전에 대통령이 모두 발언부터 하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도 윤 대통령은 최근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그 세 모녀가 중증 질환과 또 극심한 채무에 참 어려운 삶을 이어가면서 고통스러운 그 삶을 마감한 기사를 다들 보셨을 겁니다. 복지 정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그 주거지를 이렇게 이전해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좀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새 모녀 비극과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조하고 나선 윤 대통령은 이어 치솟는 환율과 관련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오늘부터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먼저 질문하는 기자가 질문권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기자들이 손을 들면 윤 대통령 옆에 서 있던 강인선 대변인이 지목하는 기자가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바뀐 건데요. 그것도 오늘은 공석인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인선 관련 질문 한 가지만 받았습니다. 강 대변인이 질문 기자들을 지목해서 질의응답을 이뤄지는 방식, 어딘가 낯익은 모습이죠.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윤 대통령의 출근길 회견이 즉석 질의응답 방식에서 모두 발언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기자들 자유질문 방식에서 대변인 지명 방식으로, 또 과거 9개까지 오가던 질의응답 수도 한두 개로 대폭 축소되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뭐든지 질문 가능해서 선택을 받아야 질문 가능 형태로 달라진 윤 대통령의 출근길 회견. 형식은 달라졌지만 국민의 물음에 답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취지는 그대로 지켜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성남 불심 잡기 성공입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정청래 후보입니다. 현재 2강 3중 양상을 보이고 있는 최고위원 경쟁에서 정 후보가 누적 득표율 26.4%를 기록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긴 불교계 영향력도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말 따르면 한 불교계 인사가 정 후보의 조력자를 자처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정 후보를 팍팍 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조계종 문화부장인 성공 스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요, 이 성공 스님이 원래부터 정 후보의 조력자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난해 10월 국회 앞에서 정 후보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였던 당사자였는데요. 바로 정 후보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매표소에서 행사 거리가 3.5km.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네,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했던 정청래 후보의 발언은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종단에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성공 스님이 먼저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물론이고요. 지난 1월엔 반 정청래를 기치로 전국 승려대회가 28년 만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조계사를 찾아가서 직접 108배까지 하고 정 후보도 거듭 사과에 나서면서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특히 정 후보는 문화재 관람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까지 직접 대표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귀중한 팔만대장경 문화재가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법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그 법 취지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정 후보는 불교계의 반발로 큰 홍역을 치른 이후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하면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스님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데 섞여서 종단의 많은 스님들이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마음이라고 밝혔는데요. 성남 불심잡기에 성공한 정청래 후보. 이를 발판 삼아서 마지막 남은 수도권 경선에서도 1위 굳히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